자, 이제 아까 이제 주식 말씀하셨지만은 코스피가 전 많이 걱정했거든요. 네, 네. 미국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 포함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니 6,289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폭락 이런 건 안 보이고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6,100선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6,300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힘이 장난이 아닌데. 야당에서 이제 되겠어? 예. 뭐 하다가 이제 5천부터. 예, 5천 된지 불과 한 달 만에 6천을 돌파하고 네. 막 가파른 속도로 보통은 이제 오르락내리락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잖아요.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격언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외국 증시가 또 흔들림이 일부 있고 할 때 외국인이 팔고 네. 빠지면 폭락한다. 외국인이 팔아도 떨어지지 않아요.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기도 하고 투기적 자본이 이미 네. 생산적 자본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 자본이라는 건 자본의 선순환 통화 승수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무너질 구조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갔잖아요. 세계 9위가 됐고 5천조가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이제 유럽의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뒤로 쳐졌잖아요. 그렇죠. 대만 정도가 이제 앞쪽에 있는 정도. 그래서 금방 이제 그것도 따라잡을 정도. 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어제 기분 좋은 소식 이제 최근에 뭐 하루하루 주가마다 변하긴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250조 이상 물론 평가이익이지만 이익이 난다. 우리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2055년을 기준으로 놓고 여러 가지 설계를 다시 했던 거잖아요. 네. 아마 이런 이익으로 진짜 평가이익이 실제 차익으로 실현이 되고 이런 게 몇 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네. 연금에 대한 그 저기를 그렇네. 다시 재설계해야지 좋은 쪽으로 할지도 우리 모르겠다. 노후도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금 고갈 그 시점도 늦어지게 되고 늦춰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걱정 없게 될 수도 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앞단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는데 뒷단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 이제 자산 구성이 주식이 대부분 70% 정도 됩니다. 네. 부동산 비중이 맞아요. 좀 낮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의 70%가 저 부동산이었잖아요. 68% 이상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포션이 올라오는 거죠. 부동산 포션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통화 승수 창출 이런 게 이제 기업의 R&D로 들어가고 생산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부동산이 너무 높을 때는 어떤 좌절감이 있냐면 가만히 이제 있을 때 시간이 벌어주는 돈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적 소득. 네. 시간이 가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서 소외감을 만들잖아요. 자기 어떤 노동의 대가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난 심리적인 그 자본이 돈을 만든다고 그걸 예. 깔고 앉아 있으면 계속 또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그 심리적 어떤 그 예. 거리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데 이건 누구든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네. 주변에도 엊그제도 노조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100% 이상 차익을 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더블 이상 낸 분들이. 근데 이게 돈 단위가 무슨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하면 벌써 더블로 이제 배꼽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이제 막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도 같이 커지면서 자본의 선순환, 생산적 자본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이 커졌다는 네. 그 이면의 의미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광수 대표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증시가 화랑이 되고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 또 이 과실을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먼저 알고 투자를 해서 과실을 오히려 우리 그 추운 날 응원봉 들고 거리로 나왔던 우리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막 강남에 살면서 돈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 과실 가정이 너무 안타깝다. 예.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하면서 이 과실 함께 가져가고 정말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이 이번 왜 명절 때 어떤 대화가 주가 됐나라고 했을 때 이제 경제, 금융 이런 게 이제 앞쪽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에 네. 보면 부동산이 3인가로 쳐지고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물론 그런데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회를 다 같이 주는 거. 기회를. 돈의 규모는 다르지만 그렇죠. 기회를 다 같이 주는 거. 사실은 부동산은 이 덩치가 있고 어떤 일정 자본 규모를 넘지 않으면 취득하기가 심리적으로 맞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면 굉장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 나도 참여하면 나도 100원 그렇죠, 넣고 이거는- 100원 벌을 수 있는 거고 1000원 넣고 1000원 벌 수 있는 거고 규모는 다르지만 기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회는 같이 간다. 예. 그게 중요하네요. 부동산은 아예 몇십억은 있어야 어느 참여할 수 정도가 안 있으니까. 되면 아예 참여를 못 하는 예. 경우이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예. 것인데 이거는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만큼 또 투자할 수 있는 네, 기회는 동등하다. 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머니 무브를 계속 강조해왔고 네, 네. 이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정상화. 그러니까 선진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 흐름에서 돈이 또 같이 가고 있으니 제도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선진화되면서 자본도 이 주식시장을 간다. 그럼 결국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또 선순환, 경제 선순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저항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기업이라든지 큰 오너들 등등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재래식 언론들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선순환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일반인들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상법 개정하고 할 때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이 이렇게 눈앞에 세게 와도 네. 저항감이 이제 덜한 거죠. 없진 않지만 덜했던 거죠. 그래서 잘 통과가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네.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이쯤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제 5천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 좀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네, 네.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의 흐름을 좀 생산적으로 쓸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5천 막 비웃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그동안의 모든 과오가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윤어게인 이런 걸로 버텨왔는데 그걸 인정하면 이제 완전히 그 세력과도 무너지는 이제 예. 황당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행정통합 이런 이제 논의가 쭉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TK에서도 이제 물며 겨자 먹기처럼 자기들은 그런데 시민들 도민들의 요구가 불같이 일어나서 웹자부 이런 거 보셨겠지만 네. 엄청나게 국민들이 원해서 이제 이렇게 굴복하잖아요. 그때 그 TK 지역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한다면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올라타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예. 이 부동산에 대한 억제 부분과 맞물려서 한다면 한다 하는 거를 한다.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행정통합 이런 거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뒤에 시민들 도민들의 추동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걸 TK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이제 통합 광주 전남 통합을 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우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네, 생각하는군요. 뭐냐면 예. 대구 이제 의원들은 다 찬성을 했잖아요. 재밌게도 대구에 수장이 없죠. 시장이 지금 1년 넘게 공석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시장이 없습니다. 음. 의원들은 시내 쪽에서 다 찬성을 했고 네. 경북 TK의 이제 경북 북부 쪽이 상대적으로 통합이 돼도 또 우리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엊그제부터 막 웹자보 등등에서 도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5조 이거 더군다나 네. 광주 전남 광주가 이걸 받고 자기네는 못 받고 했을 때 딱 맞아요. 보여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특례 조항이 보통 200개 이상씩 되거든요. 네. 그중에 지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게 한 200개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쪽은 받고 못 받고 바로 이게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도민들 시민들한테 문매를 맞을 거를 딱 그림을 그려보면 찬성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자 이제 여기에서 큰일 난 게 이제 대전 충남 대전이죠. 가장 먼저 충청광역 연합체를 해서 통합하겠다고 했다가 맞아요.
작년 12월 5일 날 충남에서 타운홀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 그러면 행정통화 합시다. 예. 받자. 자기들이 먼저 주장해서 대통령이 받으니까 거꾸로 자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야 큰일 났다. 안 받을 줄 알고 고성으로 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네, 보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광주 전남 전남 광주에서 대구 경북까지 이제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원조로 자기들이 하자고 했었는데 거꾸로 자기들만 지금 안 하는 이런 황당함이 그렇네. 돼버렸죠. 근데 날짜는 이제 이번 임시의 본회의가 3월 3일까지밖에 이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사실상 오늘 정도에 결론을 못 내린다면 네.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 이런 거 그 정해진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전 충남 충남 대전만 빠질 수도 야.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엊그제부터 이상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이걸 엎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하자고 그럼요, 다 했잖아요. 하자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제대로 절차도 안 받고 졸속으로 빨리 서둘러서 뭐 처음에 보시면요.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이 68% 정도의 찬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점점 해서 지금은 반대가 더 높아졌어요. 최근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두 군데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이제 빌드업이겠죠. 시민사회단체 국민의힘 소속. 등등 예, 하면서 지자체장. 무조건 주민투표로 가자 등등 주민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이번에 하지 말자는 얘기에 가깝게 돼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뒤로 가고 그럼요. 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집중 부각이 아하. 되고 시켰는지 뭐 됐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여론이 그렇게 그 그렇게 방향으로 이제 가게.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마 네. 만약에 지금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전 충남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똑같이 줬던 거잖아요. 여기에 제 고향 충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이게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딱 나올 때 충북 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2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 외국의 사례와 특별자치도의 어떤 장단점 이런 걸 하면서 충북에도 엄청난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인접한 붙어 있는 대전 예. 충남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많은 특혜를 가져간다 했을 때 충북은 어떻게 빼놓을 수 있어요? 충북만 어떻게 빼놓냐고요. 그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충북도 충북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다. 거꾸로.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 인접 지역 하나도 안 됐는데 충북만 주세요가 또 동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안 됨으로써 같이 목소리가 동력이 떨어지는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충북도민들 화나시겠는데요. 이거 실제로 그러시면. 소외론 홀대론으로 걱정도 있지만 거꾸로 네.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흐지부지 되면 이쪽이 흐지부지 되면서 목소리의 동력이 약해지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 이거 대전 충남 대전 시민 충남 도민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맨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처음에 깃발 들었던 곳에서 안 된다 하면은 네.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불은 본인들이 이제 집힌 셈이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열매는 다른 지역에서 또 먼저 야. 따간다. 그러면 시작됐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보이잖아요. 네. 옆 동네는 어쨌더라. 5조씩 5조씩 막 4년만 막 받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어쨌더라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뉴스에. 그러면 이제 아주 그 상대적 비교적 그러면 이제 우리 충청도 분들이 겉으로는 막 세게 안 드러내거든요. 마음속에 이제 담고 계시죠. 마음속에 딱 있다가 엄청나게 네. 그에 대해서 이제 표출될 때는 세게 표출이 됩니다. 옛날 의병이나 3.1운동 이런 때 보시면 충청도 분들이 많잖아요. 우국지사 이런 분들도 겉으로는 별로 표하지 않지만 네. 막 드러날 때는 세거든요. 아마 대전 이번 지방선거. 충남의 지자체 장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